네, 차이가 어떤 기준으로 인해서 집단으로 나뉘게 되고 새로운 집단의 발견은 기회이기도 하고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이론적으로 검증하다 보면 정체성 이론이 되게 유용한 시사점들을 많이 줍니다. 어떻게 차이가 집단으로 발전하게 되고 그 집단 간의 갈등이나 조화로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론으로 보면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하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정체성의 개념, 정체성의 발전 이런 부분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정체성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정체성이라는 것은 다름과 차이의 발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역시 기준을 정하고 기준을 수용하고 기준을 공유하고 그게 확산되고 그게 확산이 되면 공유하고 확산되는 그 기준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게 되고 이게 이제 갈등, 집단 간의 갈등으로 혹은 조화로 집단 간의 문제로 발전할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발전은 이런 갈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과제를 남기게 됩니다. 정체성은 이러한 집단의 본질, 집단의 형성과 유지, 그리고 다른 집단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데 매우 유용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말이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은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 그 본질을 깨닫는 것, 그리고 그 성질을 가진 독립적인 존재, 무엇인지 모르지만 변하지 않는 본질을 깨닫거나 그 본질을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를 의미한다. 이렇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결국 정체성은 유사성과 차이에 관한 문제이고요. 정체성을 규정한다는 것은 사물이나 사람을 분류한다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에 그러니까 누군가에서 분류되거나 아니면 스스로 어딘가에 결부되는 것, 나는 이 그룹에 속해 라고 결부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체성은 그런 의미에서 다른 사회적인 범주나 대상에 대해서 자신을 네이밍하는 것, 규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집단 내의 정서적인 것, 가치적인 것, 그리고 심리적인 요소의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어떤 범주에 속해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도 모르게 그 안에서는 정서적으로, 그 다음에 가치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런 판단을 내리게 된 그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체성은 다양한 수준에서 정의될 수 있고요. 개개인은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개인이 하나의 정체성으로 사는 것은 아니고요. 컨텍스트 맥락에 따라서 다양한 부모도 될 수 있고 자녀도 될 수 있고 한국 사람도 될 수 있고 특정한 회사에 소속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이런 점에서는 개인의 정체성, 집단의 정체성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을 중심으로 정체성을 논의할 때와 사회 집단을 대상으로 정체성을 논의할 때는 준거점, 정체성이 트리거링되는, 활성화되는 특징, 과정 이런 데서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체성이라는 것 자체가 항상 상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분되었다라고 했을 때에는 상대와 다르다, 어떤 기준이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사회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정체성이라는 표현은 또 사회가 중복되는 느낌이기 때문에 정체성이라고 써도 된다. 이런 표현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맥락상에서 보면 조금의 개념상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정체성과 사회정체성 이론인데요. 네, 사회정체성은 개인이 특정 집단의 소속원으로 추출한 자신에 대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집단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그 집단을 보면서 그 집단이 저런 거구나. 그러면 나는 이런 것이네. 라고 해서 자신에 대한 개념을 추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정체성은 특히 사회 집단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이렇게 이야기들 되고 있습니다. 그럼 사회정체성 이론은 뭐냐? 집단의 지위에 대한 인식. 집단이 존재하면 그 집단 간에는 지위가 존재합니다.
보다 많은 권력을 가진 집단, 도미넌트한 집단, 그렇지 않은 집단들이 존재하게 되고요. 지위에 대한 인식의 기초에서 집단 간의 특정한 행태를 보일 수가 있고요. 그런 과정에 대한 정통성, 집단 간 지위 차이에서 나는 정통성과 안정성의 문제,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총합해서 개개인 구성원이 집단에서 다른 집단으로 이동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이 사회 정체성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집단 간의 지위 차이가 있고 그 지위 차이에 대해서 어떠한 행태를 보이느냐,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자, 인정했을 때 어떠한 행태를 보일 수 있느냐, 인정 안 했을 때는 그럼 어떠한 행태를 보이느냐. 한 집단의 구성원은 그런 지위와 관련해서 소속을 바꾸느냐, 왜 바꾸느냐,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체성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자기 범주화, 그리고 자기 고향이라고 하는 개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자기 범주화는 셀프 카테고리제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스스로 어떤 범주를, 기준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은 그 범주 내에 있는 그룹이 우월하다, 옳다, 정당하다라는 생각을 인커리지 하는 거죠. 북돋우는 겁니다. 먼저 자기 범주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체성 이론에서의 자기 범주화는 집단의 독특하고 전형적이고 규범적인 인식과 행동을 생산하는 자신을 포함한 집단 내 구성원이 유포하고 공유함으로써 집단 간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특징이 있고 무엇이고 그래서 이 기준에 따르면 다른 집단과는 이렇게 달라 라고 하는 그 경계를 보다 명확히 하는 작업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규정할 때 백의민족 뭐 이런 표현들을 쓰죠. 그런 역사적인 경험과 의식주 이런 전형적인 무엇인가를 꺼내서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들과 달라라는 경계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를 구성원들과 외부에 설득하는 작업을 하는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객관성 자체가 중요하진 않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객관성보다는 객관적인 대상이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측면, 어떤 대상이 다양한 성격과 특징을 가질 수 있어요. 그 중에 특정한 맥락에서 주관적인 의미를 가지고 강조하는 과정이다. 여러 가지 특징이 있고 구분되는 요소가 있지만 특정한 맥락에서 바로 이 부분을 강조하겠다라고 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관적인 의미를 강조하는 인지 과정입니다. 객관적일 필요가 없는 게 주관적인 건데 공유되면 그 공유되는 것과 공유되지 않는 사람이 경계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주관적인 의미를 강조하는 과정이다 라고 말을 하고요. 정체성 이론에서는 이를 통일시 과정이라고 지칭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제 분석 대상이나 현상에 대해서 정체성 이론과 사회 정체성 이론은 조금씩 차이를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고양 과정입니다. 자기 고양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셀프 이낸스먼트라고 하는 건데 집단 내의 관계가 집단 외부에 있는 관계보다 더 긍정적이다는 자부심, 이 자부심을 강화하는 비교 과정이다, 사회적 비교 과정이다, 이렇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한 집단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집단 외부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일보다 더 낫다라는 사회적 비교 과정이다라는 거고요. 이것은 집단 내의 비교, 집단 간의 비교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전반적으로는 소속 집단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선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소속한 집단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더 바람직해, 더 긍정적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개인은 구조화된 사회, structured society라고 이야기하는 무엇인가 구조화된 사회에서 전해지는 메시지를 통해서 자기를 보게 된다.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회 정체성 이론은 집단 간의 관계와 범주화의 결과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범주화가 이루어지고 자기 고향이 이루어지면서 그 다음에 나타날 수 있는 관계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다른 집단과 범주, 아웃그룹이라고 하는 다른 집단과 비교했을 때 어떤 집단의 범주, 인그룹의 범주로 구성원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가.
자, 그렇게 바라보았을 때 이 집단과 다른 집단과의 관계는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가? 이런 데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정체성도 분류가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집단 기반 정체성, 그룹 베이스드 아이덴티티, 그리고 롤 베이스드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역할 기반 정체성, 이렇게 구분이 가능하고요. 집단 기반 정체성은 어떠한 집단의 구성원이 될 때 어떤 일이 발전하는가, 특정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집단 내 관점을 어떻게 공유하는가의 문제이고요. 역할 기반 정체성은 개인이 한 역할을 담당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에 관점을 두고 있는데, 문제는 역할 기반은 역할에 대한 상대편이 있기 때문에 관점과 행위 자체가 차이가 있다. 나의 역할과 이에 상응하는 상대편의 역할에는 차이가 있다라는 점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 그 점에서 정체성, 역할 기반 정체성과 집단 기반 정체성에는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